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대표 정우진입니다. 어제 미국 대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완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주제에서도 잠시 다루겠지만 대선 투표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모두 지금 공화당이 싹쓸이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부분 그리고 끝으로 유언비어 보관소 해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담화 등으로 하루를 미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건 기자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북커스님 오늘도 김병건 기자님과 함께 따끈따끈한 소식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서정현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대국민 담화와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대국민 담화 제가 원본을 받았는데 한 10페이지짜리인데요. 한 15분 얘기했고요. 27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김병건 기자님 가장 인상 남는 게 어떤 부분이죠? 부부싸움을 자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부부싸움 자주 하겠다. 부부싸움 자주 하겠다. 그렇죠. 오늘 아주 많이 나왔고요. 저는 예전에 김건희 씨를 두고 박절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오늘은 순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평 일단은 한 말씀 해주시죠. 하나마나. 저는 예견된 기자회견 하나마나 기자회견 같은 맥락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면 항상 나오는 일이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하니만 못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가지 꼽으면요. 이 대국민 담화문의 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은 그냥 변명의 기자회견. 남는 거라고는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과한 이유가 도대체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어. 국민을 존중하니까. 아니 그건 얘기했어. 맨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과한 배경이 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사과가 국민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과한 배경이 그렇답니다. 그럼 그동안 사과 안 한 거는 존중 안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말로는 하는데 그동안 사과하는 거는 존경을 안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논리적 기결론밖에 제가 보기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과 배경이라는 게 국민들 존중하고 존경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하여튼 오늘 지금 우리 김진영 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얘기 나왔던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추려 볼 텐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가 연락한 걸 몇 번 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 왜냐? 부인의 휴대폰을 볼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사생활하는 게 있잖아요. 부부라도 서로. 근데 그 말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선거 때 열심히 하고 밤에 막 문자가 수백 개 오는데 자기는 잠들었는데 너무 와이프가 밤새도록 거기서 답변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폰, 오빠 폰에다가 김건희는 막 다 보고 답글 달고 막 한 거예요. 오빠 폰은 와이프가 열 수가 있는데 와이프 폰은 남편이 열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래서 갑을 관계가 누구다라는 게 여실히 유추할 수 드러난 있죠. 거죠. 권력 관계상 이게 부인은 남편 폰을 볼 수 있는데 남편은 못 봐. 그러면 부인이 위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보면 무슨 얘기 제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V0가 김건희가 맞구나. V0는 김건희다 확실히. 왜냐하면 서열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당연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아이의 폰을 볼 수 있지만 아이가 쉽게 엄마 폰을 못 봐요. 잘. 예를 들어서 일단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상하관계가 분명해. 그래서 윤석열한테 뭐가 왔는지 김건희는 언제든지 다 볼 수 있어. 언제든지 보고 거기다 답글도 다 달아. 그럼 이게 뭐야?
이거 거의 공동 정범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니 근데 오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내 철호를 갖다가 너무 악마화하지 말라. 아니 오늘 뭐 악마하지 말라 그러면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국어사전 다시 써야 된다, 정의를 내려야 된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말이 다 되는 얘기야. 응? 아니 세상에 아무리 축하 문자가 오고 등등 해도 예를 들어 허락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많이 피곤해? 그러면 내가 대신 좀 달까? 축하 문자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 번 이럴까? 수시로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데 한 표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 뭐 그러겠죠. 지금도 하고 있다에 한 표. 지금도 할 수 있죠. 거기다 여기서 결정타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는 휴대폰 3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건희 휴대폰 3개 있고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금 그 김건희와 윤석열, 우리 김병건 기자님이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지금 공식 휴대폰이 아니라 사인 시절부터 썼던 폰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네, 그 얘기 오늘 그걸 자백을 했죠. 자백을 했어요. 이건 완전 실토 자백이고 이렇게 사단이 난 원인이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 이 사인 시절에 썼던 휴대폰을 그대로 계속 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예요.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내 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전화한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유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소통한 방식이다라고 했던 거예요. 소통 방식. 그리고 번호를 바꾸고 그런 것들이 귀찮았다. 아니 말하면 지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비서 뒀다 뭐해. 아니 이게 너무 진짜. 이 대한민국 국격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아서 처신이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오늘 해명이 사실은 모든 부분이 결론은 이거예요, 사실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우리 김병건 기자도 같이 나와서 얘기했을 때 임기 초반에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이 미 정보부한테 뚫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지금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비화기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암호 방식이 좀 달라요. 비화기폰이라는 게. 그래서 일반 장관들 썼던 비화기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야. 대통령이 비화기폰을 안 써요. 대통령이 안 쓰고요. 대통령의 부인이 영부인도 안 씁니다. 이거 미 정보국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이 사건의 모든 거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진대면. 아니 주고받고 이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사적인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군이 국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고 정보 다 줄줄 해는 거고 심지어 거기다가 댓글이나 이런 거를 답글을 김건희 씨가 다 쓰고 있다? 야 이거 완전히 진짜 세상 놀랄 코미디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오늘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걸 술술술술 부는 거예요. 이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에 사용하고 있는 USB가 있어요. 보안 USB라고 하는데 그게 한 30만 원 정도예요. 하나. 30만 원? 예, USB 하나에 우리가 보통 뭐 2만 원, 3만 원에 살 수 있는 그 USB가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건 16자리의 비밀번호가 들어가요. 비밀번호가 16자리. 그 비밀번호 외우기도 어렵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밀번호가 매번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그래서 그 USB의 파일을 열어보거나 복사하거나 전송하려면 그 암호를 다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말단, 적단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세상에 그렇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대통령이 비화기폰을 사용한다? 이거 웃을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한민국 원수예요. 예. 전용기 타고 다니는. 그런데 사인 시절에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면서 그걸 가지고 소통하고 그걸 또 마치 자랑하듯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나한테 수시로 전화해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걸 언제나 보배드림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야 나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이거를 그냥 기자회견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술술술 했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서 또 하나 공천계획과 관련돼서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천 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 오늘 왜 이렇게 이런 걸 정의 국어사전 막 이러면서 누구 꼭 공천 저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어서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 과거에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 자, 이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과 관련돼 선거 개입과 관련돼서 기소한 당사자가 당시 중앙지검장 아니, 윤석열. 거기까지 갈 것도 아니 없이. 그때도 그거야. 단순 의견이냐 능동적 의견이냐인데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가 했던 얘기 완전히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 지금. 그럴 것도 없이 녹취록에 내가 주라고 했다. 아니 그게 나와요. 나왔는데 나중에 뭐 민주당 짜집기 그런 얘기도 했잖아 뒤에서. 아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짜집겠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냥 완전히 난 박찬대 원내대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 왜 국회에서 폭력을 쓰냐고. 팩트 폭력을 왜 쓰냐고 거기서. 팩트 폭력. 팩트 폭력.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짜집기 했다라고 하니까 박찬대 위원장이 그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부를 까겠다. 아니 저 오늘도 뭐 하나 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팩트 폭력이지. 국회 선진화법에 가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폭력을 쓰면 안 돼. 박근혜 선거 개입 사건 관련돼서 기소했던 당사자가 윤석열이 아니면 그렇다 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기소를 했어요. 징역 2년이 나온 사안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본인이 이거 완전히 자기 부정이고 이거는 인지 부조야. 인지 아니야. 부조야. 그러니까 인지 부조. 우리가 그 좀 입장을 바꿔서 내면해 보자고. 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왜 저 인간은 왜 저럴까 생각해보니까 저 인간은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아니, 용산 어차피 뭐. 용산 대통령 기장을 어차피 나 정부미 먹을 사람은 아니니까. 얼씬도 못할 걸 이제 이러다가. 네. 알코올성 치매 아닌가. 알코올성 치매. 저는 근거 있는 추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거 있는 추론. 이쯤 되면 알코올성 치매다. 이쯤 되면 알코올성 치매다. 오늘 보니까 뭐 기억 안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기억 안 난다 이런. 그거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술 그렇게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 와요. 네, 예. 그거는 확실히 근거 있는 추론인 것 같습니다. 야, 난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정말 아니 저기 어제 대통령실 보좌진들이랑 준비 많이 했다면서요. 예. 준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런 얘기를 아니 그 누구 꼭 공천 줘라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거는 명백하게 본인이 기소했던 근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해? 그게 뭐 의견이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안이에요. 이거는 대법원 판례가. 근데 야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다? 참, 전 너무 웃겼습니다. 자 거기다가 명태균 여론조사 해달란 적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굉장히 좀 강조했는데 이건 명태균 씨랑 그 대면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동안 명태균 녹취록에서 나왔던 부분을 핵심적인 몇 가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희경 씨한테 다그쳐요. 빨리 하라고.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윤석열이 보고 달라 그런다. 빨리 해라 이런 얘기가 녹취가 몇 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해달라는 적 없다. 아니랍니다. 해달라는 적 없다. 좀 대통령을 좀 믿으세요. 내가 너무 명태균 말만 믿는 건가? 대통령을 믿고 갑시다. 그럼 내일 이따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명태균 씨 창원지검 첫 소환 조사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 오늘 가이드라인 나왔으니까 저 녹취록은 제가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한 겁니다. 막 명태균 씨 그렇게 얘기할래나? 대통령 믿으나? 대통령을 믿어야지. 예, 요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게 있어요. 일단 그냥 같이 얘기합시다. 예, 명태균 페이스북 좀 올려주십시오. 명태균 페이스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나 살려줘. 야, 이게 뭐냐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10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올린 겁니다. 회견하기 전에. 자,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저 경솔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내일 창원지검 소환조사 가는데 오늘 당신이 내리는 오다대로 그 오다 좋아하잖아요. 여기 오다 오야 뭐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이 내포하는 의미를 봐야 되는데 첫 문장 저의 경솔한 언어 때문에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누구예요? 2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했던 강 씨와 운전기사를 갖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나쁜 애들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웃겼던 거 하나 있어요. 운전기사 김 씨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그랬잖아요. 운전기사 김 씨는 김영선 국회의원의 운전기사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국회의원의 운전기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알아요.
그래서 그럼요. 국회의원들의 이 비리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맨 먼저 소환되고 하는 게 운전기사야. 왜냐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정도의 사람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명태균한테 요청한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죠. 힘이 있다라는 거를 운전기사 김씨는 알고 있었던 거야. 얘가 힘을 쥐고 있다라는 걸. 저거는 내가 보기에 명태균의 자책골이에요. 저거 자책골이야. 아니 근데 자책골이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자기 수행 비서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회가 소통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거기는 후생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후생관이라고 있죠. 후생관이 있었고 거기에 그 바깥에 외부에 의자들이 쫙 있었는데 야외에 한방 예. 카페, 예. 한방 찻집이 있었을 때. 쫙 있었는데 거기에 의원들이 거기 나와서 담배를 피고 전화 통화를 해요. 왜? 알지? 자기 수행 비서도 믿지 못하니까 자기는 담배 피러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은밀한 전화 통화를 하려고. 몰래 전화. 근데 물론 이제 모든 국회의원이 다 본인들의 수행 비서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있었죠. 예. 특히 민주당. 자, 저거 봅시다. 그래서 저거는 사실은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있고 뒤에 살려주세요. 뭐 이런 부분이겠죠. 예,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여론조사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녹취록이 계속 쏟아지고 등등 했던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저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충실히 준비한 기자회견이 아니라 본인도 이거를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가 막 쏟아졌는데 결국 오늘 기자회견은 떠밀려서 한 거라고 좀 보여져요. 사과하라 하니까 떠밀려서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오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자분 오늘 너무 마음에 들었던 기자분인데요. 부산일보 기자분이 22번째 그러니까 정치, 외교 안보, 그다음에 경제 끝나고 나서 거의 막판에 짜투리 시간에 자유롭게 또 마지막입니다. 질문하세요. 이랬을 때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희 불러드릴게요. 부산일보 기자분입니다. 사과에 대한 말씀, 흔히 사과를 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할지 명확하고 구체하는 것인데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을 끼쳤다는 정도만 말하고 다소 두루뭉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서 명태균 관련해서 휴대폰 바꾸지 못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모질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바깥에서 압박하니 사과하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어요라고 아예 기자가 다 설명을 다 해줬어요.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하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대통령님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나 이거 보고 와 저 기자분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의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줬어요. 이분이 뭐냐면 사과를 한 이유가 오늘 휴대폰을 바꾸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러저러 연락도 하고 또 김건희가 내 폰으로도 문자 날리고 등등 해서 모질지 못해서 김건희 순진해. 이래서 생긴 일이다. 라고 했는데 마치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하도 사람들이 사과하라니까 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국민들한테 사과한 겁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게 아니다. 딱 해주시면 그 팩트에 대해 사과드릴 거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니네가 질문해 이런 거야 지금 보니까.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혹시 없어.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해 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과할게. 기자들이 팩트를 집어서 얘기를 해달래. 나 그래서 오늘 딱 느낌상 뭐냐면 시작했을 때 이게 숙여서 사과했잖아요. 이게 뭐 종편 방송들은 그것만 돌릴 거야. 윤석열 사과했던데 사과의 내용이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고 사과야. 저기 지금 청취자분들하고 다 같이 우리가 운동을 하나 벌입시다. 무슨 운동이요? 대통령 관저에 테레비를 사드립시다. 테레비? 테레비가 없는 것 같아. 아니 그 얘기했어요. 김건희 기사를 자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김건희 기사를 잘 못했대.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 테레비를 하나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뉴스를 못 보고 계시잖아. 모든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쁘면 못 봐요. 못 볼 수 있어. 그러면 보호자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야. 기본적으로 아마 저는 그거 할 거라고 보는데 그날 주요 뉴스 대통령 관련된 거 김건희 관련된 거 이런 뉴스들 다 총괄해가지고 보고 하잖아 아침에 브리핑.
아침 브리핑이 아니고요. 보통 저녁 때 하나? 아니요.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6시 30분에 그렇죠. 저기 관저로 들어가서 아침 식사하실 때 읽어볼 수 있도록 주요 신문에 맞습니다. 제목과 그러니까 그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2줄 정도로 요약해가지고 모든 전국지의 신문들을 갖다가 그렇죠. 쫙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2장 내지 3장짜리 페이퍼를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보통 아침 식사하시면서 그걸 읽어보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니 지금 얘기했던 거는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당 대표한테 대변인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저도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계속까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계속까지는 않았어. 근데 옛날에 뭐 했었어. 우리 대변인실도 아니 우리 대변인실하고 뭐 어느 때인지는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변인실에서도 아침에 그래서 우리 대변인실 오면 오늘 브리핑 뭐 할지 쫙쫙쫙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 우리 관련된 기사, 대표 관련된 기사 얘기 딱 해가지고 딱 비서실로 토스하거든 대변인실에서 그런 거를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지금 그런 시스템도 무너졌다는 거야. 그냥 알코올성 치매야. 그럼 응? 얘기했는데 까먹은 거야. 제가 이제 뭐 이따 나중에 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 때 발표했잖아요. 근데 용산 출입 기자들이 화가 났었어요 그날. 왜요? 제 후배 하나는 문자가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연합뉴스 푸시가 와서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한다. 아니 그러면 용산 출입 기자한테 먼저 문자부터 와야 되는데 연합뉴스부터 속보가 뜨더라 이거예요. 야 그러면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분들 이거는 완전히 화나는 거고 간사가 이거를 총대 메고 싸우는 거지. 원래 오늘 맨 첫 번째 질문도 간사가 했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야 화장실에서 볼 일은 그냥 볼일만 봐. 괜히 그런 걸로 빡치지 말고 볼일만 봐. 연합만 단독으로 줬다는 거네. 그렇죠.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대통령실에서. 그럼 대통령 그 출입 재밌는 얘기죠 그 얘기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왜 있어? 열받지. 그리고 오늘 그 질문도 사실 어저께 추첨을 했거든요. 추첨해서 이게 순서대로 했다. 네. 이런 얘기 해줘요. 재밌죠. 네, 추첨해주고. 추첨한 거야? 그럼 MBC 또 뺀다 했는데 추첨해서 또 밀린 거야? 네, 그러니까 추첨을 한 거고. MBC는 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모론에 쌓이지 말자고요 우리가. 추첨했다. 요거는 일단은 팩트. 추첨을 했고 추첨에 대해서 이제 뭐 우호적인 매체만 들어가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랬더니 용산 대변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용산에 지금 출입하는 기자가 680명인데. 이 중에서 680명인데 679명이 반정부 성향이다. 한 명이 누구야? 그러면 그래서 한 명이 누구냐 했더니 그건 모르겠다. 그래서 뭐 요즘 용산에서 하는 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동결해. 아니 그러니까 동아일보와 한겨레를 해서 동결해. 동결해라고 우리도 많이 했죠. 조마이일보. 오마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야, 그거 정말 나는 이해 못하겠다. 나는 내가 대변인할 때 우리 기자분들 매체도 성향도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 그러니까 오프 마이크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프 마이크 때. 아니 오프 마이크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응? 이 얘기 약간 새길로 빠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오늘 뭐 TV조선 기자도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TV조선도 나름 날카롭게 질문했던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면. 아까도 이러저러 얘기했는데 국정농단 아니다. 악마화 시켰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특검과 관련돼서는 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사례들과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제가 특검 얘기하면서 야 본인이 저 예전에 특검 거부한 자가 법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했던 당사자가 야 저거 눈 하나 깜짝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갑자기 그 생각만 머리에 계속 드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는데 정말 인지부조하다. 되게 심각하다 했고 국정농단이 아니다라고 아주 단언하면서 김건희를 악마시킨다 막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입니다. 날 추워지는데 결국은 사람들을 갖다가 광장으로 부르네요. 날 추워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아니 조언해줄 수 있고 막 유경수 여사까지 끌어들이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조언이 아니라 대통령의 휴대폰에 본인이 답장을 쓰고 이 사람 공천해라 저 사람 공천해라 명선생님 어쩌고저쩌고 이게 조언인가? 이게 조언인가? 내가 보기에 도리어 이 사람이 핸들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댓글에 아까 보니까 가스라이팅 얘기가 정말 많이 했어요. 가스라이팅. 네. 자 최순실이 정말 억울할 겁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핵심도 뭐냐면 최순실 씨가 드러났던 태블릿 PC에서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돼서 본인이 토달고 막 등등 했던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2016년 추미애 5선 당선. 자 이제 푼다. 이제 유언비어. 콜드플레인 내한공연 결정. 그래갖고 2017년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콜드플레인이 한국에서 공연했어요. 그리고요. 리우 올림픽 한국 8위. 네. 한강 작가 맨부커상 수상. 이게 2016년. 네. 그리고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됐고.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됐고.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이 됐죠. 박근혜 탄핵이 이때 발의가 된 거죠. 불이 붙어서 2017년도에 탄핵이 됐죠. 3월달에. 자, 2024년 추미애 6선 당선됐습니다. 네. 콜드플레인 내년에 공연 옵니다. 네, 됐습니다. 파리 올림픽 파리 했습니다. 리우 파리, 파리 파리. 예. 한강은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그때는 맨부커상, 지금은 노벨 문학상. 예, 어저께 트럼프 당선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당선. 야, 이게 뭐야? 평행 이론이야? 그다음에 말 못하겠어요. 이거 있어요? 사진 없나요? 사진 없어요. 이거 사진 띄웠으면. 야, 이거 진짜 엄청난 평행 이론인데. 응? 말 못하죠. 그렇다는 거죠. 뭐 그냥 우연의 일치고. 그렇구나. 자, 근데 오늘 그래서 예. 저게 잘못한 것 같아요. 앞만 봐도. 뭐가요? 한강 작가가 잘못했다. 한강가 잘못했어. 한강 작가가 잘못했다. 노벨상 받으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였어.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벌써 26분인데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대통령 얘기는 여기까지. 예, 하되 한 가지만 오늘 담화문에서 제가 눈에 띄는 건 아까 변명하는 자리 아니다랑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2027년 5월 9일 저의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겁니다. 탄핵이고 하야고 하지마 좀. 다 필요 없다. 나는 끝까지 임기 끝내겠다. 결의 찬 오늘 결의문을 낭독한 거야. 너네들이 지져라. 교육개혁하겠다고 학원 작살내고 의료개혁하겠다고 의료 마비시켜놓고 무슨 4대 개혁이야. 노동개혁, 민주노총 회계장부 요거 이게 노동개혁이잖아. 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탄핵이니 하야니 임기단축 개헌이니 소위 말해서 엑스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간다. 돌 던져라. 난 간다. 이거를 오늘 담화문 말미에 담았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커스님이 정답 얘기하셨네. 뭐랄까 도구 사운드? 제가 아니요. 맨 밑에. 다음은 따단. 읽어주세요. 아니 저는 우리 부커스님이 도구 사운드라고 얘기해서 와 나랑 생각이 똑같았다. 제가 오전에 우리 김병건 기자님한테 보냈던 문자 있죠. 딱 그겁니다. 딱 그거. 제가 정말 우리 김병건 기자님한테 기자들 일문일답 할 때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